할아버지, 계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하니? 강태용 회장이 손전등을 계집 안으로 비췄어요.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너무 추워서 여기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손녀들이 눈앞에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쌍둥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언제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0년 만의 폭설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비상경보를 발령했어요. 산골 마을은 눈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도로는 폐쇄됐고 구조 차량도 접근할 수 없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죠. 강태용 회장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7년째 멈춰있는 시계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식탁 위엔 빈 술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하나만이 눈보라 속에서 간신히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지만 태용의 집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눈보라 소리, 그 사이로 미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용은 고개를 들었어요. 또 환청이군. 술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들렸거든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집 뒤편에서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용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사람이 있을 리 없어, 이런 날씨에.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뒤편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눈밭을 비추자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태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자국들을 따라가자 집 뒤편 계집이 보였어요. 입구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참고 다가갔습니다. 계집의 입구를 완전히 열었어요. 그 순간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아이 둘. 태용은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한겨울인데 입은 건 다 떨어진 얇은 패딩뿐이었습니다. 목에는 허름한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바지엔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발밑엔 낡은 운동화가 젖어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였어요. 입술은 보랏빛에 가까웠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붙어 뻣뻣했어요. 뼈만 남은 작은 몸이었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이의 눈이 천천히 태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계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용히 있을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소리도 안 낼게요. 제발이요. 하룻밤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용이 손을 뻗자 아이가 움찔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자동 반사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용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체중, 뼈만 남았어요. 어떻게 여길 왔니? 엄마 아빠 보러 왔어요. 근데 길을 잃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저기 불빛이 보였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며 가로등을 가리켰어요. 7년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의 눈앞에 얼어 죽기 직전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 태용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태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추위에 계집에서 잘 수는 없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집안에서 자야지. 아이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눈이 반짝였어요. 태용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태용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어요. 하지만 가로등 불빛은 꺼지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으렴. 하지만 아이들은 소파에 앉지 못했어요. 벽 쪽으로 물러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을 벽에 붙인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더러워서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용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앉아도 된단다. 다시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태용은 거실 조명을 밝혔어요. 환한 빛 아래 아이들의 몸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용은 숨이 막혔어요. 팔뚝과 다리 곳곳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새 상처가 겹쳐 있었어요. 태용의 시선이 아이 팔목에 멈췄습니다. 동그란 담뱃불 화상 자국.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렬로 찍힌 흔적들이었습니다. 태용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패딩을 벗자 여름 반팔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드러나는 갈비뼈, 또렷하게 튀어나온 쇄골, 나뭇가지처럼 가는 팔뚝. 7살 아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고 앙상했어요.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냄새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익숙한 거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용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나요. 저는 다나예요. 동생 다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는 저희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야라고만요. 아니면 저것들. 태용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너희 몇 살이니? 7살이요. 태용은 잠시 멈췄어요. 7살. 손녀 소희와 소은이가 떠났을 때가 7살이었습니다. 태용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눈앞의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씻어야겠구나. 태용이 말했습니다. 욕실로 가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벌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어요. 태용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씻고 나오렴. 갈아입을 옷을 찾아줄게.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욕실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용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따뜻한 물이 상처에 스며들 때의 고통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욕실 문 틈새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용은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누가 대체 그런 짓을... 욕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따뜻해. 진짜 너무 따뜻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던 거예요. 태용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작은 원피스, 분홍색 니트, 흰 양말.
손녀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태용의 목이 메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손녀들과 함께 웃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예뻐요? 자신이 선물해준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던 아이들. 같은 쌍둥이, 같은 나이였을 때 태용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냈습니다. 그 옷을 들고 욕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입으렴 문 앞에 둘게. 태용은 욕실 앞에 옷을 두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밥을 차리는 동안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원피스가 몸에 딱 맞았습니다. 태용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숨이 멎었어요. 죽은 손녀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소희와 소은이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태용도 한때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을 일군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 내외가 있었죠. 그리고 예쁜 7살의 쌍둥이 손녀들, 소희와 소은이었습니다. 사업도 잘 됐어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었어요. 형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함께 웃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부 감사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이었어요. 태용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눈 감아주면 회사는 무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동업자가 찾아왔어요. 형님,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 갚을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후엔 동업자의 아내가 왔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용은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태용을 원망했어요. 왜 조용히 넘기지 못했습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동업자는 달랐어요.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태용은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잉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용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댁에 불이 났습니다. 2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제 가족이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붙잡았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그 순간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이 꺼졌어요. 제 속에서 발견된 건 작은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손녀 소희의 분홍색 운동화였어요. 소희야, 소은아. 태용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 한순간에 모두 잃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방화였습니다. CCTV에 검은 승용차가 찍혀 있었지만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어요. 동업자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국제 수배를 넣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태용은 검찰청 앞에 섰어요.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제 가족이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믿었던 태용. 하지만 법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태용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회사도, 재산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태용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손녀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용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까봐 다시 벗어야 하나? 태용은 뒤돌아섰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이들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태용은 한참을 참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때 태용의 시선이 아이들의 팔에 머물렀습니다. 원피스 소매 밑으로 보이는 담배불 자국. 웃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그 팔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들. 태용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제 괜찮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다신 아프지 않을 거야. 정말요? 진짜 안 맞아요?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해.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태용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끓여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손녀들 생일이라 끓인 것이었어요. 매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끓이고 나면 차마 먹지 못했어요. 그저 식탁에 차려두고 소희야. 소은아. 생일 축하한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결국 버렸습니다. 혼자 울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미역국을 대접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태용은 오랫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찬장을 열었어요. 작은 식기 세트가 보였습니다. 손녀들이 쓰던 그릇이었어요. 분홍색 공기, 작은 국그릇, 어린이 숟가락, 먼지를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담고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다 됐다. 이리 오렴. 태용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섰어요.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앉아도 돼요? 하나가 작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태용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밥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먹어도 돼요? 다나가 물었어요. 응, 많이 먹으렴. 태용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용의 얼굴을, 태용의 손을, 혹시 빼앗지 않을까? 혹시 때리지 않을까?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먹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어요. 태용은 숨이 막혔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구나. 아이들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 태용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빨리 안 먹으면 뺏기잖아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용의 손이 떨렸어요. 뺏기다니? 껌 못 팔면요. 다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쓰레기통에서 먹어야 해요. 아니면 하나가 이어 말했습니다. 개밥. 태용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개밥. 7살 아이들이
태용은 아이들을 쳐다보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편하게 지내도 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순간 하나가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자동 반사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기어서 숟가락을 주우려 했어요. 닦을게요. 깨끗이 닦을게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용이 손을 뻗었어요. 하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온몸으로 저항했어요. 떨면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제발. 태용은 무릎을 꿇고 하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절대 안 때려. 그런 일은 없어. 때리는 건 나쁜 거야. 하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절대 때리지 않아.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눈으로 태용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태용은 찬장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먹을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나가 과자 하나를 꺼냈어요. 언니 먼저. 양보하는 거였어요. 태용의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 다 같이 먹어도 된단다. 더 있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태용도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 밤에 이 산속에 있었니? 아까 엄마 아빠를 보러 왔다고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일인데. 하나가 작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태용은 흠칫했습니다. 오늘 너희들 생일이라고?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신데?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속 공동묘지예요. 태용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내 손녀들도 생일인데.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들은 어디 있어요? 태용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아이들이 조용히 태용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태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나가 거실 선반 위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이었어요. 쌍둥이 손녀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언니들이에요?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소희하고 소은이란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희와 같은 7살이었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무 예쁘다. 하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쌍둥이네요. 다나가 사진을 소중히 쓰다듬었어요. 태용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쌍둥이, 같은 나이, 같은 생일. 부모를 잃고 산속 무덤을 찾아온 아이들. 손녀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태용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렸어요. 운명 같았습니다. 태용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두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매년 너희들의 생일을 축하해 줄게.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아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태용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용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녀들의 방이었습니다. 편히 자거라. 불을 끄고 나왔어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태용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 태용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용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왜 그러니? 하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꿈 꿀까 봐요. 나쁜 꿈이요. 다나가 이어 말했어요. 태용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도 된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모 집에 다시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다. 태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안 가도 된다.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모가 말 잘 안 들으면 저희를 고아원에 보낸대요. 고아원에 가면 외국으로 팔린대요. 다나가 이어 말했습니다. 태용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오늘도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껌 팔아오랬어요. 못 팔면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밖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태용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같은 추운 날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일인데도 축하도 안 해줬니? 네.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이모가 화냈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껌 못 팔면. 맞아요. 많이 맞아요. 태용은 아이의 팔을 봤어요. 담뱃불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껌을 1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나가 대신 말했습니다. 담뱃불로 울면 더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소리내면 안 된다고. 태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태용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 무덤에 자주 갔었니?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이모가 가지 말래요. 다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하면 맞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가 울먹였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엄마한테 데려가 달라고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용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덤까지 어떻게 가려고 했니? 태용이 물었습니다. 하나가 작게 대답했어요. 걸어서요.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서 산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왔지만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손 놓치면 안 된다고 붙잡고 걸었어요. 하지만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손발이 점점 안 움직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었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집으로 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조용히 갈 생각이었어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태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아이들이 태용의 품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정말 이모 집에 안 가도 돼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안 가도 된다. 태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모가 오면 어떡해요? 다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대 안 보낼게. 약속해. 절대 보내지 않아. 태용이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약속해요? 다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태용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태용은 아이들을 다시 이불 속에 눕혔어요. 이제 자거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게.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잠든 거였습니다. 태용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태용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지킨다. 누가 뭐래도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용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태용은 조용히 문을 닫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태용의 회사 법무팀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강태용이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동안 어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지. 지금 급한 일이 있네. 태용이 말을 끊었어요. 변호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용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한 쌍둥이, 학대받은 흔적들,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법적으로는 유괴가 될 수 있습니다. 태용은 침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모 측에서 신고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태용이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입증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주변 증언도 있어야 해요. 금융 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모 측의 경제 상황, 아이들 양육비 사용 내역. 태용은 듣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이모 측이 먼저 유괴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곤란해지십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태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됐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게. 태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팀을 꾸려주게. 아동 전문 변호사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용이 말을 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네. 김 박사 알지?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 예, 압니다. 그분께 연락해주게. 아이들 진찰 부탁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태용은 계속 지시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도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사립탐정도 한 명 구해주게. 태용이 말했어요. 이모 내외 뒷조사가 필요하네. 과거 기록, 주변 평판, 금융거래. 모든 걸 파헤쳐주게. 변호사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태용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증거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모 측에서 움직이면 그게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태용은 생각했어요.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해보지. 이장님께요? 그래. 이 마을에서 70년을 산 분이야. 아이들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이장님 증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변호사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역 유지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태용은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며칠 시간을 벌어야 하네. 조용히 진행해주게.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용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비쳤어요.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난 모양이었어요. 태용은 서재를 나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불안한 얼굴로 태용을 봤어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다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 가. 여기 있어. 태용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침 먹자. 배고프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잘 먹어라. 태용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태용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고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태용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밥을 먹으며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시내에 나가자. 시내요?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어제 너희들 생일이었잖니. 생일 선물도 사고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야지.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새 옷이 필요하잖아. 태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타는 승용차였습니다.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눈 덮인 산길 마을.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시내. 와, 건물이 엄청 크다. 하나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기 사람들 많아요. 다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태용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했어요. 자, 들어가자. 하지만 아이들은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태용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정말 들어가도 돼요? 저희 너무 더러워서. 다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용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희는 전혀 더럽지 않아. 어디든 갈 수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함께 있잖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조명, 화려한 매장들, 진열된 옷들과 장난감들.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천국이에요? 다나가 작게 물었어요. 태용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쇼핑몰이란다.
첫 번째로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 골라봐. 태용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옷을 만지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만져도 돼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입어봐도 되고 점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너무 예쁘다. 이리 와봐요. 예쁜 하얀 원피스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입어볼래? 하나가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언니, 이거 너무 예뻐. 다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너도 입어볼래? 점원이 다나에게도 같은 원피스를 건넸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태용은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손녀들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소희와 소은이도 이런 원피스를 좋아했었습니다. 태용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정말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 태용이 여러 벌의 옷을 골랐어요. 원피스, 바지, 티셔츠, 점퍼, 신발까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걸 다 사시는 거예요? 점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다 주세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돈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쇼핑백을 들고 다음 매장으로 갔습니다. 장난감 가게였어요. 진열대에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곰 인형, 토끼 인형, 공주 인형. 다나의 시선이 한 인형에 멈췄어요. 긴 머리의 공주 인형이었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거 예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용이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갖고 싶니? 아니요. 괜찮아요. 다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여요. 비싼 거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어. 하나도 한 인형을 보고 있었어요. 곰 인형이었습니다. 하나도 이게 마음에 드니? 네. 근데 저희 둘 다 사면 돈이 너무. 태용은 두 인형을 모두 집어들었습니다. 둘 다 사도 돼.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꼭 안고 걸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할아버지도 너무 좋단다. 길을 걷다가 노점상이 보였어요. 머리핀과 머리띠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머, 쌍둥이 자매네. 예쁘다.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이거 해볼래? 리본 머리띠를 하나에게 씌워줬습니다. 언니, 너무 예쁘다. 다나가 소리쳤어요. 너도 해봐. 아주머니가 다나에게도 씌워줬습니다. 거울 좀 봐봐. 손거울을 건넸어요. 두 아이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우리 공주 같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예요? 태용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럴 순 없지요. 태용이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다른 머리핀도 주세요. 여러 개로. 아주머니가 봉투에 머리핀들을 한가득 담아줬어요. 손녀들이 정말 예쁘네요. 애들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태용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녀들.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태용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손녀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용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봐요. 하나가 태용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도 반대편 손을 잡았어요. 태용은 두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때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태용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먹고 싶어요. 하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열대에 다양한 맛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먹을래? 저는 딸기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초코예요. 다나도 말했습니다. 2개 주세요.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용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태용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또 사줄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을 안고 머리띠를 한 채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저도요. 꿈 같아요. 다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태용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정말요? 응, 정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언니, 우리 진짜 달라졌다. 응, 공주 같아. 서로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태용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나가 이불 속에서 말했어요. 꿈만 같아요. 나도 너무 행복했단다. 잘 자렴.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용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 아래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애들아, 어디 간 거야?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내외가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거실, 방, 창고, 모든 곳을 찾아봤습니다. 없어. 어디 간 거야? 이모부가 중얼거렸어요. 이모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폭설에 나갔으면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부는 서랍을 열었어요.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3억? 작게 중얼거렸어요. 얼어 죽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들 찾았어요? 아니요. 어디 갔는지. 이모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산속 회장님 댁에 있다던데요? 네. 이모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살아있어요? 그럼요. 마을 이장님이 보셨대요. 회장님 댁에 있는 거. 이모와 이모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얼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집인데요? 이모부가 물었습니다. 산 위에 큰 집 있잖아요. 대성그룹 회장님 댁이요. 대성그룹? 이모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이모와 이모부가 다시 눈을 마주쳤어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용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용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모 왔어. 이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식적으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안 돼. 숨어야 돼. 발소리가 복도를 향해 달려갔어요.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 자물쇠 꺼는 소리. 태용은 이모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가 애들 이모 내외예요. 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 데리러 왔어요. 태용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애들아, 이모부 왔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모 집에 다시 가기 싫어요. 하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이요. 할아버지. 다나가 울먹였어요. 태용은 이모 내외를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이 가기 싫다는데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인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애들을 왜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모부가 고함쳤어요. 이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였어요. 저희가 애들 걱정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밤새 찾아다녔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만 생각했었죠. 유괴예요, 이거. 신고할 거예요. 이모부가 협박했습니다. 기자한테도 제보할 거예요. 이모가 덧붙였어요. 재벌이 고아 애들 데려갔다고 하면 뉴스 나오겠죠? 태용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어렵게 키웠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혹시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으신 거라면 보상은 받아야죠.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요. 이모부가 웃었습니다. 100억이면 깔끔하지 않아요? 태용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태용의 머릿속에 7년 전이 떠올랐어요. 동업자의 횡령.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들. 아이들을 돈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탐욕이었습니다. 태용은 분노를 억눌렀어요. 주먹이 떨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럽시다. 이모 내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단 돈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이모부가 물었어요. 일주일. 태용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애들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이모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아요. 이모부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돈 준비해 두세요.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이모가 뒤돌아봤어요. 애들 잘 돌봐주세요. 우리 소중한 애들이니까. 비웃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용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할아버지야. 문이 조금 열렸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 갔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다 갔어. 태용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너흰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들이 태용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 후 아이들이 진정됐습니다. 태용은 아이들을 눕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날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며칠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네. 태용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모 내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간이 없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에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법도 정의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태용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태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주사 맞아요?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검사만 받으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태용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아과 전문의 김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가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구나.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태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가 아이들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있는 멍들, 담뱃불 자국, 오래된 흉터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겁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순간 하나가 움찔했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태용이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아파.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하나가 떨리는 눈으로 태용을 봤어요.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김 박사가 진찰을 계속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혈액 검사도 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성장도 또래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간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맞은 거예요. 팔뼈도 과거에 골절됐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붙었습니다. 태용은 주먹을 쥐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김 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계속 방치됐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진단서에 적혔습니다. 지속적 학대, 다발성 외상, 영양실조. 김 박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병원을 나왔어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어요. 슈퍼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가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돌아다녔죠. 껌을 팔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에도. 빵집 아주머니도 증언했어요. 한 번은 멍난 거 물었더니 넘어졌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멍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변호사가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진술서를 받았어요. 사립탐정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마을 입구 편의점 CCTV였어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이모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1시간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태용에게 보여줬어요. 태용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모부 전과 기록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기, 폭행, 도박, 전과가 여러 건이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집행유예 조건이었어요. 법원 명령이었던 겁니다. 태용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 설계 내역이었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습니다. 태용의 손이 멈췄어요.
수익자는 모두 이모 부부입니다. 변호사가 숫자를 짚었어요. 총액이 3억 원입니다. 태용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아이들이 죽으면 3억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설날 아이들을 내보낸 것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용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살해 의도,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이건 단순 학대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이 떠올랐어요. 동업자의 탐욕,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탐욕이 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3억, 아이들의 목숨값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주게 태용이 말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아동보호기관과도 연락했습니다. 긴급보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경찰 신고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게.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태용은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손녀들이 쓰던 색연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봐요, 집 그렸어요. 그림 속에 집이 있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에요. 다나가 말했어요. 우리 집. 태용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너희 집이야. 아이들을 안았어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태용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누가 뭐래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준비됐죠? 약속한 금액. 이모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용은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모가 신이 나서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안에 든 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아이들 몸에 난 상처들, 그리고 서류들, 보험 설계 내역, 15억, 통화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이모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리쳤어요. 이모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게 증거가 돼? 다 조작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만 안 둬. 당신 끝장낼 거야. 이모부가 고함쳤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직 재벌 회장 고아 쌍둥이 불법 은닉. 돈으로 아이들 빼앗아. 왜곡된 보도였어요. 이모 내외가 언론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태용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돈 많은 노인이 고아 애들 유괴재산 노린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애들을 왜 데려가?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다음 날 태용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지 않기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태용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 욕해요. 다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울먹였어요. 떠나면 할아버지가 편해져요?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용은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와 함께라면.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결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태용의 품에서 울었어요. 태용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태용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할아버지한테는 너희가 제일 중요하거든. 아이들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면 더 좋아 보여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모 네외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하실이 발견됐어요. 아이들을 가뒀던 공간이었습니다. 쇠사슬, 자물쇠, 욕조에는 물고문 흔적이 있었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 부부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경찰이 이모 내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억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언론이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재벌이 아닌 구원자였다. 학대받던 아이들을 구한 할아버지. 여론이 반전됐어요. 태용을 비난하던 댓글들이 사라졌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태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론 따위 상관없어.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만 지키면 돼. 며칠 후, 태용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새 가방, 새 운동화, 새 옷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학교 가도 돼요? 하나가 물었어요. 친구도 사귀어도 돼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해도 된다. 태용이 웃으며 말했어요. 넌 자유야. 뭐든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용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리 와봐.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별 모양 목걸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다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태용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너무 예뻐요.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하나와 다나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태용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평화였습니다. 손녀들을 지키지 못했던 할아버지.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이었습니다. 태용과 아이들이 판사 앞에 섰어요. 하나와 다나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판사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나, 다나.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정말 강태용 씨와 살고 싶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하나가 태용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다나도 말했어요. 영원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가 태용을 봤습니다. 강태용 씨, 이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시겠습니까? 태용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제 남은 여생, 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특별임양을 허가합니다.
망치를 내리쳤어요. 그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태용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태용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태용이 서류를 펼쳤어요. 새로 쓰인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강하나, 강다나,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아이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강씨예요? 하나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강하나 강다나야. 주말에 사진관에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먼지 쌓였던 옛날 가족 사진 옆이었어요. 태용은 두 사진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학교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태용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하나야, 다나야, 일어나렴. 아이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갈아입을 옷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닙니까? 무서워요.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싫어하면 어떡해요? 다나가 작게 말했어요. 태용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용기 내봐.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함께 들어가 줄게. 교실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쌍둥이다. 우와, 똑같이 생겼어. 하나와 다나는 문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하나, 다나 맞지? 어서 와. 기다렸어. 한 여자아이가 손짓했습니다. 저기 내 앞자리 비어 있어. 앉을래? 나 지우야. 우리 친구 하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나가 멈칫했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응.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나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옆 남자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네 쌍둥이구나? 신기하다. 난 민수야. 난 다나라고 해. 태용은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아이들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잘하고 있구나. 학교 시간. 태용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지우가 저랑 친구하자고 했어요. 하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민수도요. 같이 놀자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 먹었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누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태용이 말했어요. 오늘 어디 갈 데가 있단다. 너희 부모님 뵙고 싶지 않니?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요? 응. 아이들은 차에 탔어요. 산길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여기, 그때 걸었던 길이에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산속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태용이 꽃다발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조그만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올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너무 행복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다나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밥도 매일 먹어요. 따뜻한 집에서 자요. 엄마, 아빠, 걱정 안 해도 돼요. 두 아이가 울었습니다. 태용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강태용이라고 합니다.
두 분 따님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평생 제 손녀처럼 키우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약속드립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1년 전에 여기 오려고 했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길도 잃었고요. 근데 불빛이 보였어요. 다나가 말을 이었어요. 그 불빛 따라갔더니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엄마가 보낸 거죠?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평온하게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초대했어요. 회장님 오셔야죠.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회관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이 태용의 뒤로 숨었어요. 이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님과 손녀들이 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용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환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애들아, 이리 와봐. 슈퍼주인 아저씨가 손짓했어요. 빵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빵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봐. 내가 구운 빵이야. 고맙습니다. 하나와 다나가 작게 인사했어요. 노인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80대 어르신이었어요. 강 회장, 잘하셨소. 태용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살려낸 거 하늘이 다 알 거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용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년 동안 세상과 단절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 회장님 가족을 우리 마을 가족으로 정식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식구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용이 허리를 숙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회장님. 애들 잘 크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도와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다시 하나와 다나의 생일이 찾아왔어요. 태용은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초를 꽂았습니다. 8개. 하나와 다나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무슨 냄새예요? 거실로 나온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 케이크가 있었어요. 미역국, 밥, 반찬들. 생일 축하한다. 태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일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몰랐어요. 하나가 울먹였어요. 태용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거야. 케이크에 초를 껐습니다. 아이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용이 말했습니다. 선물이 있단다.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태용이 천을 걷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 나타났어요. 아이들 키만한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가 입을 벌렸어요. 할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만들었던 거야. 다나가 인형의 집을 열어봤어요. 안에 작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서 소꿉놀이 하자. 잠도 자도 돼요? 그럼. 태용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용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밤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와, 예쁘다. 태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똑같이 눈이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었죠. 그날 밤 계집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아이 둘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용의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어요. 인형의 집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차디찬 계집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인형의 집이 생겼어요. 1년 전엔 절망뿐이었어요.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태용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추위에 떨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